어마어마한 양의 돈을 들고 나오는 맷과 케이트. 벽에는 수백억 원의 작품들이 걸려있고 밤에는 다이아몬드를 장난감처럼 뿌리고 놉니다. 도대체 이들 부부는 어떻게 이런 부자가 된 것일까요? 사건의 시작은 얼마 전, 화가인 맷과 번역가인 케이트는 도심 외곽에 위치한 저렴한 값의 큰 저택을 매입합니다. 꿀매물을 잘 물었다고 생각한 두 사람은 짐 정리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케이트는 집에서 죽은 새를 발견합니다. 이를 가엾게 여기고 새를 묻어주려 하는데 맷이 집안에 있던 헌 가구들을 밖으로 던진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케이트가 새를 바라봤을 때 시체는 사라졌습니다. 다른 한편 맷은 가구를 정리하던 중 벽지 사이에서 철문을 발견합니다. 철문은 신비한 문양이 그려져 있고 가운데에 십자가 모양의 열쇠 구멍이 있었는데요. 퍼뜩 자신이 던진 가구들 사이에 있던 쇠조각을 찾아냅니다. 문을 열고 케이트가 방에 발을 딛자 집안의 온 전구들은 깜빡이는데요. 다음날 전기회사 직원과 함께 지하실로 들어가자 생전 처음 보는 복잡한 구조의 시설이 나타납니다. 전기회사 직원도 생소한 상황이어서 나중에 다시 오기로 합니다. 그는 떠나기 전 맷에게 찝찝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부동산에서 이런 얘기를 듣지 못한 맷은 뒤늦게 기사를 찾아보는데요. 전 주인들은 무려 45년 전 주민등록상에도 존재하지 않는 한 남자에게 살해당했고 남자는 존 도라는 이름이 붙여져 정신병원에 무기한 수감되었습니다. 거의 반세기 전 일이었지만 맷은 찝찝함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데요. 철문 속 새로운 방으로 향한 맷이 술병을 비우고 나지막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불이 깜빡인 후 그의 눈앞에 술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케이트는 계속해서 깜빡거리는 불빛에 눈을 뜹니다. 2층으로 향한 케이트가 발견한 것은 온갖 물건들로 가득 찬 방에 있는 맷이었습니다. Honey, a real Van Gogh, 1889. 유명 화가들의 진짜 작품이라 주장하던 맷은 케이트에게 요구합니다. No. Name a thing. Come on, there's gotta be something, anything. I want $1,000. 케이트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자 잠시 불이 깜빡인 뒤 방구석에선 $1,000가 발견됩니다. 케이트는 심드렁한 반응이었지만 맷은 바로 10억 원에 달하는 액수를 방에 요구합니다. 그리고 방은 진짜로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돈으로 시작해 멋진 옷, 술, 보석, 심지어는 우주복까지 갖게 되는데요. 정신없이 며칠을 보낸 둘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다는 쾌락 끝에 허망함을 느낍니다. 욕구가 사라진 케이트를 위해 맷은 작은 선물을 준비하는데요. 지난 수년 동안 실패했던 아이를 가져보자는 것. Let's give it another try. 케이트는 2번의 유산을 경험했기 때문에 거부합니다. Kate. 우울해하는 케이트에게 혼자만의 시간을 주고 맷은 외출하는데요. 다시 아기 방으로 들어온 그녀는 침대를 보고 고심합니다. 그리고 맷이 다시 돌아왔을 때 침대 위에는 처음 보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케이트가 방으로 향해 아이를 요구한 것. 이를 미친 짓이라 생각한 맷은 아기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I took a shortcut. A shortcut? Are you out of your fucking mind? 결국 케이트도 맷도 아기를 사라지게 해달라고 차마 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준비도 안 된 둘에겐 아이를 재우는 것도 벅찼는데요. What do you want me to do? It's the middle of the night. 맷이 젖병을 요구해 들고 왔을 때
놀랍게도 케이트는 모유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It just works. 다음 날이 밝고 집 때문에 일이 잘못되어 간다 생각한 맷은 전 집주인들을 죽인 존 도를 찾아보기로 합니다. 그는 아직 기사 속의 정신병원에 수감 중이었는데요. 수감 후 45년 동안 방문객이 없었던 그는 노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맷의 모든 것을 아는 양 이야기했는데요. 기분 나쁜 경고를 듣고 맷은 귀가전 주유소에 들렸습니다. 주유를 끝낸 그는 집에서 가져온 현금을 꺼내려 했는데요. 그의 주머니에는 모래만 남아 있었습니다. 이상함을 눈치챈 그는 집으로 향했고 방바닥에 버려져 있는 돈 무더기를 집어든 후 집 밖으로 던져봅니다. 맷은 반고우의 그림으로 한 번 더 테스트해보는데요. 그림은 정확히 집을 경계로 모래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맷과 케이트가 방해 요구에 받은 모든 것들이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방의 비밀을 캐내기 위해 부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벽 안을 들여다봐도 집안 곳곳을 뜯어내봐도 복잡한 전깃줄 외엔 맷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케이트는 아이를 안고 나가려 하는데요. 그는 그런 케이트를 굳이 말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는 경기를 일으키며 울기 시작했고 케이트의 울부짖음을 들은 맷은 끝내 달려가 아이를 다시 집 안으로 데려옵니다. 물건들과 달리 아기는 소년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제서야 맷은 케이트에게 존 도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케이트는 철저히 집 안에서만 아이를 키우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불과 3개월 만에 유년기의 아이를 집안에서만 키우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I wanna go camping. We'll see. 아무리 설득하려 해도 셰이는 바깥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버리지 못했는데요. 조금의 호기심조차 차단해버리기 위해 케이트는 집안 곳곳에 창문까지 막아버립니다. You don't like it? Feel free to leave anytime you want. 그리고 그날 저녁 모두가 잠들자 셰이는 집안 곳곳을 돌아다닙니다. 결국 그는 2층의 철문을 발견하고 마는데요. 날이 밝고 셰인을 찾던 맷과 케이트는 철문 너머로부터 빛이 들어오는 것을 목격합니다. 문을 열고 들어간 그들의 앞에 있는 것은 광활한 숲이었습니다. 방은 물건, 사람뿐 아니라 공간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인데요. 방과 셰인에게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맷은 거칠게 행동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대화하고 있을 때 전화가 울립니다. 전화 너머엔 존 도가 있었는데요. 그는 맷이 알지 못했던 사실을 이야기해줍니다. Who asked for it, man? My wife. Man wants to be free, but first the creator must die. Then the child she created inside the room becomes part of this world and 바로 아이의 창조주인 케이트가 죽어야만 셰인이 바깥 세상에서 살 수 있다는 것인데요. mother killed father and then she forced me to. 존 도의 이야기를 몰래 듣고 있던 케이트는 충격을 받고 도망갑니다. 한편 혼자 남은 셰인에게 자신이 매정하게만 행동했다 생각한 맷은 친절함을 베푸는데요. Will you read to me? 그런 셰인도 맷에게 마음을 열었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돌아온 케이트는 두 사람이 진짜 부자처럼 잠든 모습도 봅니다. 이후 케이트가 돌아온 것을 확인한 맷은 뜨겁게 키스하는데요. 셰인은 이를 몰래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날이 밝자 셰인은 부부가 잠든 사이 현관 열쇠를 훔치는데요. 이들이 1층으로 내려왔을 땐 이미 모든 일이 벌어진 후였습니다. 거실에는 한 청년이 앉아 있었는데요. Look, mommy. I'm big now. 그리고 맷에 대한 저기를 드러내는 셰인.
과연 이들 부부는 방이 만들어낸 존재 셰인으로부터 생존할 수 있을지, 도대체 이 방의 정체는 무엇일지. 영화 더 룸입니다. 2019년 9월 전세계 최초로 한국에서 극장 개봉한 영화 더 룸은 무려 관객 수 56,000명이라는 흥행 참패를 경험한 안타까운 영화입니다. 하지만 적은 예산으로도 한정된 캐릭터로도 충분히 가공할 만한 스릴러 영화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는데요. 세상에 대가 없는 자유는 없다는 메시지도 맷과 케이트의 짧은 경제적 자유와 허탈함, 그리고 셰인의 탄생과 생존 조건을 통해 선명하게 담아냈습니다. 또 오늘 소개해드린 부분 이후의 스토리에 대한 스포일러가 될 수 있지만, 셰인이라는 캐릭터는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유년기의 아이가 같은 성별의 부모에 대해서 적대적인 입장을, 다른 성별의 부모를 사랑하게 되는 심리적 상태의 셰인이 급격하게 몸만 성장하기로 결정하며 성인의 완력을 가진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의 존재가 탄생하는 악몽 같은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영화를 보며 지속적으로 볼 수 있었던 상징을 통한 메시지는 바로 허상이었는데요. 이러한 허상은 영화 곳곳에 놓인 육각형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육각형은 영어로는 헥사곤인데요. 여기서 6을 의미하는 헥스는 고대 그리스어의 6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독일어 원을 따라가면 헥스는 마녀, 마법 등을 의미합니다. 영화는 이렇게 허상과 같은 마법에 갇힌 인물을 표현할 때도, 허상을 일으키는 장치를 보여줄 때도, 사람들을 허상에 가두는 인물을 표현할 때도 육각형을 활용해왔습니다. 이렇듯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 더 룸은 관객 수 56,000명에 머물 영화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광고비 한 푼 받지 않고 추천드리는 영화이며 꼭 한번 여러분들이 편하게 접할 수 있는 각종 VOD 매체를 통해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구독 그리고 댓글도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 Mommy, Daddy.